5가지 정도 현안에 대해서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월호 당일 대통령의 7시간 관련해서 밝혀진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월호 참사 당일 박근혜 대통령의 사라진 7시간 중 1시간 반가량의 진실이 밝혀졌습니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박근혜 대통령은 세월호의 선수가 가라앉던 12시 반부터 1시간 반가량을 머리선질로 허비했으며 중앙대책본부의 모습을 드러내면서 다급하게 달려온 것처럼 헝클어진 머리를 연출했다는 것입니다. 303명의 생명이 가라앉고 있는 이 참담한 현실 속에서, 그리고 그 스모 앞에서 공포에 떨고 있을 때 대통령은 여유롭게 거울 앞에 앉아서 머리를 다듬고 있었다는 사실에 경악을 금치 못합니다. 국민이 발을 동동 구를 때 국민의 눈을 속이기 위해서 무대를 연출하는 대통령의 모습에서 참담함을 금할 수 없습니다. 그렇게 숨기고자 했던 대통령의 사생활이 이런 것이었습니까? 이 악마적인 진실에 분노를 넘어서 슬픔까지 차오릅니다. 이 악마적 진실에 분노를 넘어서 슬픔까지 차오릅니다. 일부만으로도 이럴진데 남은 5시간 반 안에는 어떠한 절망적인 상황이 숨겨져 있을지 두려울 지경입니다. 눈앞에서 생명이 위태로울 때 먹던 밥 숟가락도 던지고 뛰어가는 게 인간의 본성입니다. 그래서 맹자는 측은한 마음이 없으면 인간이 아니라고도 했습니다. 이런 인간 사회의 기본적인 상식으로 볼 때 생명보다 의전 그리고 연출을 중시했던 인간의 마음을 상실한 대통령에게 지금 국민들이 원하는 탄핵은 그 책임의 시작일 뿐이라고 강조하고자 합니다. 책임 방기 등 모든 진실을 밝혀낼 것입니다. 그것만이 세월호 영혼들을 위무하고 그 가족들에게 국민들이 속지 않은 최소한의 길이라는 것을 다시금 강조합니다. 오늘 최순실 그리고 박근혜 게이트의 진상규명을 위한 2차 청문회가 진행 중입니다. 그렇지만 핵심 증인들은 모두 빠져 있습니다. 이번 국정농단의 핵심 주범인 최순실과 그 일당, 그리고 안종범, 우병우, 문고리 3인방 등 이 헌정유린의 몸통과 손발을 자임했던 사람들이 출석을 거부했습니다. 헌정을 유린하고 국정농단을 일삼았던 자들이 이제는 국정조사까지 철저히 농단하고 있는 것입니다. 국민들 앞에 사죄하기는커녕 끝까지 증거를 은폐하고 진상규명을 방해하는 그 모습이 참으로 후안무치합니다. 용서할 수 없습니다. 이 같은 공범의 출석 거부는 곧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 가결과 직무정지가 반드시 그리고 즉각적으로 이루어져야 된다는 사실을 단정하기도 합니다. 대통령이 청와대를 이렇게 점거하고 있는 한 국민과 국회를 우습게 보는 그 권력의 잔당들은 결코 바뀌지 않을 것입니다. 정의당은 이번 국정농단 사태의 주범들을 절대 용서하지 않을 것입니다. 주권자인 국민을 끝까지 모욕하는 이런 하는 취향 행태를 국민들도 용납하지 않을 것입니다. 반드시 국민의 이름으로 법과 정의의 심판대에 세울 것입니다. 오늘 비박계에서 세월호 7시간을 빼달라는 요구가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새누리당 비상시국회의가 탄핵안에서 세월호 침몰 당시 박근혜 대통령의 7시간 행정을 빼자고 요청했습니다.
대통령 탄핵 사유에서 세월호 7시간을 빼자는 것은 가장 핵심적인 직무유기를 빼자는 것으로 허무맹랑하고 가당치도 않습니다. 아직까지도 본질을 호도하려는 이러한 시도를 보면 새누리당 비박은 여전히 국민적인 분노가 두렵지 않은 모양입니다. 야당 일각에서 비박에 얼토당통하는 요청을 검토하려는 시도 또한 유감입니다. 세월호의 진상과 대통령의 책임은 국가와 대통령의 존재 이유를 묻는 헌정유린의 핵심 사항입니다. 결코 빼고 놓고 하는 정치적 거래의 대상이 아닙니다. 그리고 탄핵 동참 또한 특권이 아니라 반드시 해야 할 국회의원의 책무입니다. 국민들은 두 눈 부릅뜨고 국회를 지켜보고 있습니다. 어설픈 정치적 꼼수는 국민들이 앞서서 결코 용서하지 않을 것입니다. 비박계는 이러한 현실을 직시해야 할 것입니다. 지켜야 할 것은 대통령의 사생활이 아니라 국민의 안위와 국가의 품격입니다. 단언하건대 탄핵 정국에서 감히 캐스팅 보트를 손에 쥐고 흔들려고 하는 탐욕의 정치를 시도한다면 비박은 박 대통령과 함께 정치 현실에서 그리고 정의의 심판대에서 사라질 것입니다. 그리고 국민들은 국민 탄핵의 명당에 비박계를 서슴없이 올릴 것입니다. 오늘 철도 파업이 종료됐습니다. 이에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상 최장기 철도 파업이 노사 합의를 거쳐 72일 만에 종지부를 찍었습니다. 김영훈 위원장을 비롯한 철도노조 조합원들의 노고에 마음을 함께합니다. 이번 철도 파업은 전 국민의 노동 기본권을 지키기 위한 국민을 위한 국민 파업이었습니다. 그런 점에서 여전히 불신은 남아있지만 다행스럽다고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정부가 노동개혁이라는 미명 아래 강행한 성과 퇴출제 도입은 일단 중단되었다는 것입니다. 이제 국민들은 이른바 노동개혁 법안이 박근혜 정권이 자행한 추악한 정경유착의 산물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국민들의 삶은 안중에도 전혀 없고 오로지 탐욕스러운 권력과 정경련이 주고받은 거래라는 사실에 대해서도 국민들은 각성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함께 분노하고 파업에 대해서 인정해왔습니다. 전국이 혼란한 틈을 타서 어물쩍 노동계약을 도모하려는 공공기관들은 이제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이번 철도 파업 사태를 보며 국민들의 생존권을 위협하는 어떠한 부당한 시도도 가능하지 않다는 사실을 똑똑히 학습해야 할 것입니다. 정의당은 정부의 노동계약 사법과 성과 퇴출제가 청와대 비선 실세와 재벌 간 이루어진 부당 거래의 결과물이 아니냐는 국민적 의혹에 대해서 철저히 파헤칠 것입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헌법상의 권리인 국민의 노동상권이 다시는 훼손되지 않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노동자들이 매달 영원의 임금을 감내하면서 장기 파업에 자신들을 몰아붙여야 하는 이 칼날 같은 현실을 바꾸기 위해서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위안부 할머니 박숙희 할머님의 별세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제 위안부 피해자 박숙희 할머님이 별세하셨습니다. 16살에 일본에 끌려가 6년간 고초를 겪으신 박숙희 할머님은 끝끝내 일본의 사과를 받지 못하고 눈을 감으셨습니다. 먼저 고인과 유가족들에게 깊은 애도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할머님들 한 분 한 분이 세상을 떠나실 때마다 역사적 책임감에 마음이 무겁다는 사실도 마음이 무겁다는 것도 전합니다. 이제 238명의 피해자 가운데
생존자는 39명이 남았습니다. 시간은 흘렀지만 상황은 여전히 변하지 않고 있습니다. 할머니들은 일본군에 의해 치욕적인 일을 겪으셨고 정부의 위안부 합의로 국가적인 치욕까지 감내하면서 살아왔습니다. 이제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삶의 마지막 순간까지 인간의 존엄을 지키려 했던 박숙혜 할머님의 뜻이 실현되어야 합니다. 정의당은 한일 구려 외교 그리고 국정교과서 왜곡 시도 등 끊임없이 자행되는 역사의 왜곡에 맞설 것입니다. 그리고 그 잘못된 시도들을 꺾어낼 것입니다. 무너진 정의를 바로 세워서 먼저 가신 위안부 할머니들을 위로할 것입니다. 다시 한번 박숙혜 할머님의 영전에 명복을 빕니다. 이상입니다.